와,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 이 박스. 너무 예뻐. 이렇게 예쁜 걸 나 혼자만 키울 순 없지. 당장 친구들한테 박스 터틀을 키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겠어. 카카오톡. 아무도 말이 없구만. 이거 박스를 키워야 되는 이유를 알려줘야 하나? 네, 그래서 테일즈하우스 집사가 여러분이 박스를 키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터틀을 키워야 하는 이유, 즉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박스 터틀은 완전 수생 거북이도 아니고 이제 육지와 물가를 오가는 습지 거북이에요. 친구들은 이렇게 물 높이를 높게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약간 자기 몸통 한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잠기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똥을 싸거나 물이 오염되었을 때 다른 물거북이에 비해서 막 청소를 많이 해주고 또 막 부분 환수를 해주고 수조를 닦아내는 등 번거로움이 덜하죠. 두 번째로 박스 터틀을 키울 때 많은 부가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육지 거북이는 큰 사육장을 필요로 하고 수생 거북이는 히터, 여과기 뭐 이것저것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큰 수조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박스 터틀은 뭐 수조 넓으면 좋고 사육장 넓으면 좋아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사육장과 UVB 그리고 스팟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물론 집이 따뜻한 경우에는 스팟이 필요하진 않아요. 저희 집은 이제 뭐 30도 정도 되니까 얘네들이 공기중이 따뜻해서 그렇게 별 지장이 없는데 이제 집 공기가 차가운 경우에는 스팟도 필요하고 UVB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 친구를 키울 때는 정말 간단하게 부가 장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박스 세 번째, 보통 박스 터틀들은 그렇게 막 엄청 커지잖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육지 거북이나 이제 수생 거북 중에서도 공원에 있는 구터들 그 친구들 정말 많이 커지잖아요. 얘네들은 골든 코인 박스 터틀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큰 거북이들만큼 커지진 않아요. 표정을 보아하니 놔줬으면 좋겠구나. 자, 다시 은비야. 네 번째, 박스 터틀은 진짜 아무거나 잘 먹어요. 물론 먹어서는 안 될 음식도 있고 사람이 먹는 음식은 줘선 안 돼요. 얘네들이 그걸 먹었다가는 아무래도 용왕님 만나러 멀리 떠나버릴 거예요 아마. 박스 터틀들은 사료는 기본이고 채소, 과일, 육류, 생선, 곤충 가리지 않고 진짜 잘 먹어요. 심지어 지렁이를 주거나 미러물 보면은 눈 뒤집혀서 달려온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아까 백구가 먹고 아타마타가 먹었던 딸기와 물고기를 좀 아이들에게 줘볼게요. 먼저 생선
자, 이리 와. 어우. 자, 아니. 그렇지. 일박이는 사료도 잘 먹고 과일도 잘 먹고 뭐 물고기도 잘 먹고 곤충도 잘 먹고 얘가 못 먹는 거면 도대체 뭔가 싶어요. 물론 짜장면은 못 먹겠지. 그 맛있는 거. 자, 벅스는 진짜 최근은 아니지만 사료도 잘 안 먹고 밥을 거부한 적이 많아가지고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방법이 이 친구에게 곤충류를 먹였는데 진짜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곤충류를 계속 주다 보니까 애가 질렸는지 사료를 먹고 곤충류는 조금씩 먹더라고요. 얘는 좀 입맛이 변하는 좀 신기한 거북인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걸프코스트 박스터틀이 입맛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저희 벅스가 좀 특이 체질인 것 같기도 하고요. 물고기 먹어볼래? 뭔가 비릿한 향기가 나니까 먹고 싶지 않니? 그냥 놔두니까 먹더라. 얘는 벌써 포를 떴어. 안 먹어. 그럼 이거라도 먹자. 자, 냉동 딸기. 자, 일박이도 먹자. 딸기. 딸기가 딸기 같지 않아 생겨서 미안. 오, 일박이 역시 넌 최고야. 일박이가 배가 부른지 딸기 몇 입 먹고 이제 먹기 싫다고 고개를 획 저었어요. 왜? 또 먹을 거야? 도대체 모르겠다 너의 식성은. 다섯 번째로 박스터틀들은 사람과 친화력이 좋은 편이에요. 사료를 주려고 사료통을 따그닥거리다 보면은 고개를 내밀고 오다다다다다 뛰어올 때도 있고 만져도 딱히 막 저항을 안 해요. 원래 야생개체들이나 뭐 사람과 친숙하지 않은 박스터틀들은 일단 경첩을 팍 닫아버리거든요. 아씨 나 진짜 죽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문을 닫아버려요. 거의 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수준인데 이렇게 사육을 좀 한 친구들, 즉 이제 오래 키우다 보면은 친구도 이제 밥 주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은 뭔가 나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고 나에게 먹을 걸 주는 사람이구나. 뭐 사람이라는 거 잘 모르겠죠. 어쨌든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을 잡았을 때 아까처럼 막 버둥거림은 있지만 아예 막 너무 놀래서 경첩을 닫아버리는 행동은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키우다 보면은 밥 주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딸기가 죽이 됐네. 그럼 여섯 번째, 사육자의 기호에 맞춰 사육장 꾸미는 재미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습지 거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사육장을 꾸밀 수 있어요. 저처럼 아직 어린 아이들은 습지를 꾸며버리면 아예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박스터틀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준성체에서 성체, 아성체가 됐다 하면 그때 이제 습지처럼 꾸며서 아이들이 이제 물에 왔다 갔다 하고 땅도 파고 예쁘게 꾸며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육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어떤 풀을 심지? 뭐 여기에 어떤 돌을 넣지? 하면서 그 꾸며주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 경관을 만들고 사진 찍으면서 흐뭇해하고 그런 거죠. 거북.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진짜 얌전합니다.
아까도 영상에서 들으셨다시피 지금 쿵쿵 소리가 또 나죠? 이렇게 쿵쿵 소리가 나는 소리의 주범은 레드풋 육지거북 북돌이 북순이가 사육장에 등갑을 박는 소리예요. 이제 전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육장에 쿵쿵 소리가 나는데 이 친구들은 밥 먹을 때는 좀 많이 돌아다니고 활발하지만 나중에 세팅을 해주거나 밥을 다 먹고 나면 저희 구석에 박혀가지고 돌멩이처럼 가만히 있어요. 수생거북이처럼 막 엄청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아니고 육지거북처럼 이제 큰 소음을 내는 것도 아니고 밥 먹을 때만 많이 움직이다가 이제 밥이 다 먹으면은 돌덩이화 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가끔씩 육지거북이나 다른 거북이들의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치시는 분들에게 정말 안성맞춤인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저요 질문이 있습니다. 뭔가요? 이렇게 딸기를 줬는데 딸기를 줄 때 주의점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제철 딸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딸기는 냉동 딸기예요. 냉동 딸기를 주실 때는 어느 정도 해동시켜서 물렁해진 다음 손으로나 칼이나 안쪽까지 푹 눌러서 냉기를 빼줘야 돼요. 괜히 이 친구들한테 줄 때 딸기가 겉은 미지근한데 속은 차가우면 이 친구들이 배탈이 나거나 잘못하면 용궁을 갈 수도 있어요. 이제 궁금증이 해결됐어? 알겠어. 그럼 놔줄게. 네, 여러분, 박스터틀을 키워야 되는 이유, 즉 장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박스터틀 입문종 두 친구를 키우고 있는데 키워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 친구들 자체에 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딱히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일광욕 쐬고 있으면 귀엽고, 그냥 밥 줄 때 머리 내밀고 있는 거 보면 귀엽고, 그냥 얘네들이랑 눈만 마주쳐도 뭔가 피식 웃음이 나와요. 약간 소소한 행복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박스터틀을 키우는 게 진짜 소소한 행복이 될 줄 몰랐는데 저도 아직 그렇게 많은 종류의 박스터틀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대표적으로 입문종 두 친구를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고 그 무궁무진한 박스의 세계 한번 초대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후회하진 않으실 거예요. 귀여운 박스 그리고 옐박이 인사드리자. 네, 마음에 드는 박스터틀 언젠가 꼭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태집사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태바. 너가 태바 해주는 거야? 태바. 그래. 잘했어 우리 박스. 태바. 이제 그만할래?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태바.